안녕하세요. 설령사입니다. 오늘은 수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되게 물이 흘러가서 인간에게 영향을 얼마나 주나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공기와 물과 음식이라면 물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맥하면은 우리가 해로운 걸로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 수맥파라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좀 해로워서 인간에게 영향을 나쁘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해야 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홍보한 것이 지나쳐서 수맥하면은 나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 프랑스 신부들은 포교나 선교를 할 때 일단 물길을 찾아서 나무나 무슨 그 엘로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물을 찾아내서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 바탕하에 그 종교를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더할 나위 없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물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물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물을 먹어야 할 때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의 파장은 여러 가지를 담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 수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예방을 하고 물을 찾을 때는 어떻게 땅속에 있는 물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며 활용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맥이 뭔가 또는 어떻게 찾아가며 그 어떻게 그려가고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은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물길을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수맥이라 칭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수맥은 물이 흘러가는 길일 뿐이지만 통칭해서 설명할 때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땅속,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맥파를 말씀드리기로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맥파인데 이것이 그 지금 직이라는 항목에서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그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그 지기 땅기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 땅기운으로 분류해 나가는 상당히 많은 파장들이 밑에 파장을 나타내는 그 기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맥파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그 꼴 또는 뭐 풍수, 땅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수맥이라고 할 때는 나쁜 지기, 나쁜 땅 기운, 그냥 유해한 파,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분류 방식하고 그 차이점을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기에는 수맥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리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 라인은 그 맨프레드 커리 박사라는 그 스위스 분이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수맥도 아닌 이상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아주 나쁘더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찾아낸 것을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커리 라인이라고 하고요. 하트만 라인은 하트만 박사가 찾아낸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통 유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트만 라인이 그 사람 이름을 타서 이렇게 하트만 라인이라고 했고, 우리 전통 풍수에서 얘기하는 생기와 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맥이라고 하는 용에서 그 용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하는 기운인데, 그래서 생기와 살기, 그리고 뭐 지하에서 원형으로 올라오는 생기, 그리고 단선으로 나타나는 유해지기, 이건 거의 직선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해도 없고 득도 없는 무해무득지기.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면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생기와 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기가 있는데 이 청기는 하늘의 청기라기보다 하늘의 청기가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땅에 머무는 수가 생깁니다. 특정한 공사를 할 때라든가. 그래서 그때는 땅에 머무른 청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땅에 있는 기운이라고 분류를 해서 지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운들 중에서 수맥과 다른 지기를 우리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지껏은 수맥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다양한 지기들을 전부 다 총칭하는 법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수맥파는 단지 지하에 있는 수맥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파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수맥에 관한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거랑 오해하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현상과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수맥을 뭐라고 볼 것이냐. 그걸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수맥파를 유해한 모든 지기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처방을 내릴 때도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맥이라고 하면은 지하 수맥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된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이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수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전통 풍수에서는 라인을 그려내지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통 풍수에서는 활용이 됐냐면은 무덤이나 땅을 보면은 물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이끼가 있더라. 이끼가 많은 곳. 이러면은 이건 물이 많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안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면 도사가 된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도에서 수련을 극에 달아서 도를 깨우치면 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손이나 몸으로 느끼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수련 또는 종교적으로 기도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이 맑아지면서 탁한 것들에 대한 기운을 아주 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발이 저리든가 손이 저리든가 머리에 두통이 오든가. 그래서 나쁜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 상당히 몸이 편안한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몸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한 방사 탐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우징이라고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방사 탐지법은 막대기나 아니면은 엘로드 또는 나뭇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방법은 이 다우징입니다. 위에 전통 풍수를 활용한다든가 도안이라든가 손으로 몸을 느끼는 건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맥을 찾거나 이런 방법을 오늘은 시연을 좀 이따가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구를 이용한 탐지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세 가지들은 다 어려운데, 그럼 이거는 과연 그리 쉽다는 얘기인가? 왜 쉬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쉬운 이유는 뭔가? 해서 다우징의 근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써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양이 되고, 사상이 되고, 펄개가 되고, 다시 64개가 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은 무국에서 태극으로, 음양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만물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은 요 아래를 같이 활용한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빅뱅이 있습니다. 빅뱅은 크게 빵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특이점, 이건 이제 서양 물리학 이론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특이점, 그걸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그러죠. 이 특이점이라고 이제 물리학 용어인데,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만물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특이점의 상태가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무국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대폭발이 빵 되기 시작하면 이 태극이 됩니다. 큰 극이 일어나서 이것이 만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현상을 우리가 동양 이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음양사상을 이루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시면 빅뱅에서 특이점이 이것은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한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확 터져서 멀어지기 때문에 한 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일어났으니까 이 만물 안에는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가진 속성이 내 안에 어딘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설명을 했던 그 물리학 이론을 응용을 했었죠. 이게 후렉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렉탈이라는 것이 그 준비된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면 말이죠. 우리가 후렉탈 이론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후렉탈이라고 하면 후렉션이 그 파편이나 부분인데 이 후렉탈 이론이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이런 그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양 돌리 같은 세포 일부를 떼어냈을 때 다시 그 돌리 같은 것을 복제해낼 수 있다. 그것은 조그만 세포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요즘엔 이제 인간을 복제해낸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안에 있는 어느 특정 세포를 떼어내기만 하면 제 눈이나 제 턱이나 제 손이나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뜯어만 내기 시작해도 그것을 가지고 제 전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놀라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뭐냐면 내 세포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에 나의 모든 게 들어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나는 내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받쳐주는 이론들인데 그것이 동양에서 무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만 해주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우주가 가진 모든 진실에 접할 수 있다. 이것이 요즘의 영성과학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물리학의 아주 새롭고도 아주 혁명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양에 상당히 많은 그 이론들의 뒷받침이 돼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탐지법의 근거, 요거는 좀 사실은 그거보다 약한데, 아카식 레코드라고 이거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인도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 그쪽에는 우주와 나에 관한 그 성찰이 많아서, 석가모니도 이제 거기서 그 배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면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독서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은 본인은 못 들어갑니다. 최면 상태에서 누가 최면만 해주면 이 사람의 정신은 아카식 레코드를 들어가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치료는 굉장히 희한한 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폐암이 돼갖고 치료 때문에 도구를 알려달라고 오면은 이 사람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치료법을 알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일러주느냐? 어떤 때는 당신 집 무슨 계단 몇 채에 파보면 어떤 이상한 쥐가 묻은 시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드러내서 버리면 아니면 잘 파묻어 주면 몸이 나을 거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놀랍게 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디서 이것이 올까를 가지고 에드가 케이시 재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해내고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된 사라진 물에 잠긴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방법도 우주의 모든 정보가 아카식 레코드가 있는데 그걸 읽어내는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아카식 레코드와 같은 상태를 가서 읽어낼 수 있다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카식 레코드 할 때만 해도 근거를 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후렉탈 이론이니 홀로그램이니 하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이거 너무 당연하다. 이젠 이렇게 해서 서양 과학이 입증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우징 하는 방사 탐지법의 도구로는
기역자 막대기. 이게 이제 영어로는 L을 기역자 뒤집어 놓은 것 같죠? L-rod. 그래서 요 기역자 막대기. 이 추는 펜듈럼이라고 영어로 하죠.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I-rod는 일자 같은 그 막대기나 아니면 그 나무까지 그 휘청휘청 하는 거 꺾으면 됩니다. 그리고 Y자 로드는 Y자처럼 생긴 철사나 아니면 뭐 나무까지 다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때 시연할 때 모습들을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수맥과 물이라는 얘기가 진행이 돼서 나가는 거는 수맥은 유해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유해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 사용할 때는 대단히 인간에서는 없어서야 안 될 거고 인간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홍수를 만나는 것처럼 지하에 있는 물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갈 때는 그 지하수 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는 유해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면서 그 파동이 나쁜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 숙면이 취하지 못한다든가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맥과 물이 수맥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해로울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된 화면으로 보면 수맥과 건강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맥의 유해성과 수맥의 유익성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수맥은 물을 평소에 많이 자주 마시면 몸이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은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은 건강을 굉장히 담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하 수맥 때문에 유해파가 나타났을 때는 지하 수맥의 유해파 이게 지하 수맥에서 나타났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은 유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막든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맥에서 건강과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했을 때 지기를 설명했는데 상당히 그 중에 수맥이 거의 건강에 관련이 있고 그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풍수에서 나타나는 기운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운세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맥과 건강 자체가 매우 변수가 되는 수맥은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보단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수맥의 길을 알면 필요할 때는 물을 팔 수가 있다. 물 팔 때는 그 가운데를 파고 피할 때는 유해하다고 생각할 때는 잘 때는 그 옆을 피해서 잔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우징을 할 때 그런 수맥 탐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써 있는 것이 뇌파 낮추기입니다. 뇌파를 낮춘다는 것은 편안한 마음과 선입관을 갖지 않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헤르츠로 얘기하면 뇌파를 10헤르츠 이하로 낮춰라.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럼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알파파 상태 이런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하니까 탐지 도구, 아까 보았던 L로드나 I로드 뭐 등등 이런 기억자 탐사 막대 이런 것들이 자세가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걸어야 한다. 이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가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확인한다. 반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연 자세 하실 때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얼리 액션하고 슬로우 액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리 액션은 우리가 앞선 반응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슬로우 액션은 뒤늦은 반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수맥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지상이나 지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수맥의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도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여기 가서 나타나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미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early action. 그 우리 이제 앞선 반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미리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지나가서 나타났어요. 이것은 뒤늦은 반응. 슬로우 액션, 뒤늦은 반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서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원래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맥의 길을 그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앞선 반응과 뒤늦은 반응이 없어질 때 걸어가서 걸리고 걸어가서 놓고 걸어가서 걸리는 점 이런 점들을 이어서 나가면 이 물이 흘러가는 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연을 보시면서 도구도 보고 수맥의 길을 그리는 것을 실제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맥의 길 그리기와 그 자세, 탐사할 때 자세들을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실 분은 어릴 때부터 수맥과 풍수에 관한 연구를 해오시고 실전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박찬섭 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맥을 그릴 때 자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본 자세.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깨를 편안하게 놓으셔야 되고, 근데 팔꿈치가 여기 딱 붙였다가 살짝 뛰는 겁니다. 자, 옆으로 잠깐 돌아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걸 붙였다가 힘을 딱 텁니다. 그러면 이거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힘이 들어지지 않아야 되고, 다음에 이 자세에서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조금만 올려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나타나고, 걸어갈 때는 이 어깨가 많이 출렁대지 않게끔 천천히 발을 띄워 놓습니다. 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자,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였을 때 몸하고 어떤 기운하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반응을 했다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여기 인당의 아래쯤에 해당하는 데에서 수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하나의 표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 기준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점에다가 좀 이따가 시연 보여드릴 땐 여기 준비된 종이를 바닥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흘러가는 물과 폭을 그리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하니까 어떻다고 그랬죠? 틀릴까봐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움직이면서 이 안에 라인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밑에 수직에 놓으시고요. 자, 이럴 때 맞춰서 수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점이 잡히면 이렇게 다시 그 옆을 걸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잡히시면 다시 그 아래점에 인당의 수직점에다가 놓습니다. 혼자서 하실 때는 거울을 보시고 그 어디가 밑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반응이 나타나면 또 아래다 놓습니다. 자, 이제 한쪽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한쪽 걸어간 라인이고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서 같이 한번 걸어가 봅니다.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요.
자, 걸어갈 때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가능한 요동이 치지 말아야 되고, 자세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자, 오셔서 놓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선 지금 우연히도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길게 되면은 물은 그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꼬불꼬불 하는 게 더 정상이고 여기서는 나중에 보다 보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연상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땅속 저 몇십 미터인가 그 아래에 이런 폭으로 지금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물을 팔 때는 어떻게 하죠? 물을 팔 때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자, 이 도구를 잠깐 줘보시면. 자,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여기 어디쯤에 물이 흘러가니까 이 가운데 물을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하에 물이 이렇게 그냥 막 땅속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암층이 이제 있어서 거기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 고여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가 여러분 광산을 패면 돌인데 돌덩어리인데 축축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오냐면은 파이프를 박으면 압력 차이 때문에 물이 몰려서 그 관정을 뚫고서 타고서 올라오는 겁니다.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층의 가운데에다가 관정을 박으면 어느 그 물줄기도 도달이 되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석유를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공급률처럼 그 안에 차 있던 것이 압력 차이로 타고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맥을 찾아가는 그 자세가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듯이 하나를 잡으면 반드시 어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붙이셨다가 살짝 뜁니다. 살짝 뛰면 그 자세가 편안하게 돼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릴지 모르니까 점검을 합니다. 다시 똑같은 데서 걸리나. 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가서 그 자세에서 움직이면, 자, 지금은 확인만 한 거고요. 다시 이 세 번째 점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고, 또 건너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몇 차례 확인을 해서 지금 이분은 전문가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하실 때는 몇 번을 되풀이합니다. 몇 번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이것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자, 이렇게 물의 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자, 해주시겠습니까? 방향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물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그 물길을 따라 거꾸로 걸어갑니다. 자, 요 안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뒷면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일로 걸어갈 때는 다시 한번 일로 걸어가 주십시오. 일로 걸어가 주시면 이것이 평행한 게 그대로 됩니다. 네, 자, 뒤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서 각도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걸어가 보시면 이 라인이 보이시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안에서 한쪽 화면에 저쪽 잡히네, 일부. 이거 돌아서 안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이쪽 다시 좀 피해 주시면. 이쪽에서 걸어갈 때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로 걸어갈 때는 이것이 이렇게 마주 봤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물이 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폭에서 이쪽에서 일로 걸어가면 라인이 물이 일로 흘러가고 이쪽에서 일로 올 때 마주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걸어가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상류 쪽으로 걸어갈 때 이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하지만 물의 폭과 물의 흐름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물을 찾아내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물폭을 찾고 나면은 여기에다 관정을 박으면 되고요. 자, 이게 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침대나 우리 잠잘 곳이고 의자를 놓아야 될 곳이면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탈이 나고 병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놓다든가 책상을 놓게 되면은 이게 피해서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의 유해파의 나쁜 면을 본 것이고 물을 써먹을 때는 가운데 뚫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사용이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드가가 찾아가는 것처럼 아카식 레코드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무국에 일치돼서 하나에서 터져나온 빅뱅처럼 터져나온 특이점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집중을 하면은 정보를 아카식 레코드를 우주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을 수맥을 찾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수맥이 아닌 또 다른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을 탐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얼마 전에 기뢰 같은 거를 이제 전쟁 때 묻습니다. 묻고 나면은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것을 찾아낼 때 미군에서 해병대나 이런 젊은 사람들, 다우저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 화성에 나온 땅굴 사건 같은 경우도 찾아내는 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런 도구를 들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선 수맥의 길을 그리며 해 나갈 때 우리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수맥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탐사 현장을 다녀보시고 나름대로 처방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생을 해왔던 거와 그대로 처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셨나의 경험이 많으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분은요, 조선의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승란 선생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지금 겪으셨던 일 중에 상당히 우선 심각한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생각나신 것 또 말씀 주셔도 괜찮으니까 우선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동구 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직산조씨 운중 종친회관에서 있던 일인데요. 종친회관 4층에 종친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종친회장 책상 위에 서류함이 있는데 그 서류함 속에 열쇠를 하나 넣어놓으셨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열쇠가 휘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열쇠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열쇠인데요. 이 열쇠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회장님께서 이상하시다 그러고 이걸 망치로 두들겨 펴서 많이 갔군요. 네. 예, 두들겨 펴가지고 다시 넣어놓으셨더니 한 달쯤 뒤에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몇 번을 계속돼가지고 야, 너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해서 종친회 어른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수맥을 좀 재실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추루 갖고 오셔서 재보시더니 이 책상 자리에 너무 수맥이 세다. 그러니까 동파를 깔아야 된다 그러셔서
동판을 사다 깔았답니다. 그 동판을 깔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니까 이 열쇠가 휘질 않아서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을 하셨는데 다시 한두 달쯤 더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또 열쇠가 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동판 가지고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고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3년 전에 가서 이걸 체크를 해보니까 수맥만 그 책상 자리에 한 30여 개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한 30개 정도가 수맥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한테 배운 그 방법으로 이 수맥을 차단해 드렸더니 지금껏 이 열쇠가 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견본으로 그 당시에 얻어온 것이고 새로운 열쇠를 하나 지금도 계속 넣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열쇠가 휠 정도로 수맥이 파워가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면이 이게 직선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각도로 이게 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안 되나? 각도가 상당히 잘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 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맥이 이 쇠나 물질마저도 영향을 굉장히 줄 수 있다는 이런 면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우리 김승란 선생님께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약 한 저쪽 보시죠. 2년 좀 지났는데 성내동 삼정동에 한 주택가에 임모라는 분이 계시는데 임 선생님이 제 친구분이 친구가 몸이 이러이러하게 아프다. 그러니 한번 가서 좀 봐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임 선생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직위 차단하는 걸로다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수맥 이런 게 많은지 한 3시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지쳐가지고 앉아 있다가 다시 이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 마감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몸이 굉장히 지금 나아졌다. 한말로 뛰어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몸이 또 좀 안 좋다고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해서 한 번 더 갔더니 또 몇십 개가 나쁜 수맥 이런 게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마저 차단을 했어요. 했더니 다시 이제 한 3, 4일 지났더니 전화가 또 왔는데 정말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로다가 친구들끼리 이제 여러 차례 좀 좋은 일도 좀 했는데 그렇게 직이 나쁜 걸로 인해서 몸의 기운까지 나빠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건물을 팔고 지금 딴 데로 또 이사를 가셨는데 현재도 몸이 굉장히 좋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참 아주 재미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거 같이 연구하던 키스테 모 박사가 계십니다. 근데 자기 동생네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쇠를 이렇게 나일에 자르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은 전문 용어라 그 기계는 빼겠지만 이름은 그래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절삭 기계가 있는 그 위치에 아주 커다란 폭의 수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막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서 수맥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옮깁니다. 옮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옮기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옮기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계속 많이 잘라졌어요. 그리고는 일이 좀 느슨하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불량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난 뒤부터는 거기 그 기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의 그 지역에 2대가 있었는데 사고도 없어지고 불량률도 없어진 아주 그 재미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나타난 사례들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지하 수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우리 인간에게 물을 줄 때는 유효하지만 나쁜 영향을 줄 때는 건강에 굉장히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그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좀 전에 그 수맥을 찾고 막고 또 하는 그 사례도 들으셨고 그 어떻게 해서 탐사를 해나가며 실제로 어떻게 그리며 물을 찾을 때는 어떤 데를 팔면 찾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대체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을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보셨고 그것이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다시 몇 번씩이라도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맥을 막는다는 표현이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신 분들이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수맥 막기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수맥 막기라는 표현은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맞지만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수맥파죠. 수맥파가 가지는 수맥파의 나쁜 영향력 뭐 차단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맥파라는 파동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는 그것이 이제 수맥인 그 물의 특성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그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중요성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맥파가 있으면 올라오면서 땅 속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상당히 많은 기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수맥에 이제 기운이 쭉 올라오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암벽이라든가 등등 이제 그 또는 뭐 더 우라늄이라는 게 나쁜 기운이 있으면 그걸 기운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 그 재수가 없는 경우에 속하는 거는 전에 그 대전 지역 일부에 우라늄, 라돈 쪽에 해당하는 그 광석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올라오면서 라돈 광선의 파장 일부를 같이 담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은 그 뭐 우리가 얘기한 감마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띠게 되면 그것은 인체에 암성을 많이 그 함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나쁜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맥파가 전부 다 똑같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물의 크기와 또 물 위에 있는 그 지층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산산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 산산밭이 만약에 있다면 현실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렇다면 수맥이 그 기운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수맥파 자체가 이제 그 거친 것들과 올라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자연 상태에서 그 물이 인간에 가진 친화력이 상당히 높은데 그 거친 그 부딪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파장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차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는 도구는 어떻게 차단할 때 쓰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자석이 있고 건전지가 있고 1, 2라고 써진 게 있습니다. 자, 이 자석과 건전지는 우리가 자력과 전기, 전자기력에 대표하는 현재 물리학의 대단한 그 대표적인 힘들입니다. 그 밑에 1, 2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자석은 N에서 S극으로 가는 흐름을 이용하고 건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을 이용한다. 그리고 1, 2는 1에서 2로 가는 흐름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방법의 그림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원리는 소양 그 자석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소양 물질에서 소음 물질로 간다. 이게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많이 들으신 뭐 음양에서 소양기, 소음기 이런 식의 이제 개념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제가 책에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사상으로 이어진 기운이 결정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여기가 소양이면 반대가 소음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물질이 분류가 되기만 한다면 이것이 자석이든 뭐든 상관없이 소양에서 소음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양에서 소음으로 물질이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 대표적으로 소양에서 소음으로 물질이 흐르는데 1과 2는 뭐냐 하면은 그 꼴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지만 꼴에 가지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꼴값이 하나는 태양끼고 하나는 태음끼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가 돼서 이때도 에너지는 흐른다. 이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네, 지금 수맥막기라는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맥을 막는 것은 아니고 수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수맥의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느냐? 자, 아까 시연에서 수맥이 흐르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자석의 NS극 같은 걸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거꾸로 놔주면 이것이 상쇄가 되면서 수맥이 영향력이 차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맥이 영향력이 남아있나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L로드나 기역자 로드 또는 뭐 이 추 같은 것이 이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했구나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맥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이 얼마나 주며 크다는 것을 사례도 보셨고, 이론을 대충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맥을 우리가 현실적인 힘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인간의 생활의 윤택함과 건강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맥을 막는 하나의 도구들은 쉽게 자석이나 건전지 또는 1, 2나 꼴 같은 뭐 일종의 얀트라나 그 형태를 활용을 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잘 사용을 해준다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수맥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물을 팔 때는 합리적으로 쓰고 하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며 우리의 건강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